진주에 거주하면서 인근 도시로 출근하는 인구가 3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과 문화, 쇼핑 등 정주 여건이 도시 간 통근 인구에 반영됐다는 평가인데 우주항공청의 4천 개청과 함께 추진 중인 우주항공 복합도시가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진주시의 이반성면 복지관 건립 추진 과정에서 공유재산 관리 부실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진주시의회는 해당 건물의 수도 요금 체납 문제 등을 거론하며 공유재산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이달부터 하동 군민들은 100원만 내면 농어촌 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교통약자 지원 정책은 타 지자체 역시 확대 추세인데 지속적인 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국가 3단 진주지구와 사천지구에 들어서는 우주환경시험시설과 위성개발혁신센터 구축 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최종 통과됐습니다. 지역기업 활력기업 캠페인, 네 번째 기업으로 튀김 부스러기를 활용해 바이오 디젤의 원료를 만드는 업체 리너지를 만나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진주시의 이반성면 복지관 건립 추진 과정에서 공유재산 관리 부실 문제가 대두됐다는 소식, 앞서 저희 뉴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보상금 지급이 모두 마무리됐고 구두 약속 주장이 제기된 2주 유예 기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일부 거주자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24일 열린 진주시의회에선 해당 건물의 수도요금 체납 문제를 비롯해 공유재산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토지 매입과 보상금 지급 완료 후 실시 설계 용역비 심의가 이뤄지고 있는 진주 이반성면 종합복지회관. 2주 유예 기간이 지난 진주시의 공유재산에 여전히 일부 거주민들이 살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4일 열린 진주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건물의 관리 감독 부실 논란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먼저 건물의 수도 요금이 수십만 원가량 체납되고 있다는 점이 밝혀졌는데 그럼에도 진주시는 계고장 발부나 단수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4년 1일부터 6월까지 현재 체납액이 33만 원 정도라고 지금 이렇게 했었어요. 이때까지 단수 조치를 안 하고 왜 했습니까? 이건 수도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계고장이라 그래야 됩니까? 그런 것을 발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부 그 문제를 있는 것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진주시 관계부서들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정황도 있습니다. 건물 매입을 추진했던 진주시 기업유치단에서 소유자가 진주시로 이전됐다는 사실을 약 1년 가까이 수도과에 알리지 않은 것. 원칙대로라면 소유자 변경 이후 한 달 이내에 급수 중단을 위한 폐정공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행정 내부의 소통 부족으로 공유재산을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전 소유자로 부과를 하고 있고요. 진주시로 이전된 것은 2023년 8월 7일 이전이 됐는데 현재까지 체납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담당 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은 한 달 이내에 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신청이 없으면 계속 신청이 없으면 저희들은 누가 받겠는지를 파악을 하기가. 앞서 진주시는 최대 6개월, 기존 거주자는 복지관 착공 직전까지라고 주장 중인 2주 유예 기간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마다 기준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서 자칫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 이번 사태를 계기로 행정이 공유재산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 등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나가는데 기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집도 구해야 되는 부분하고 이사 날짜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보상 예비를 하면서 한 3개월 정도는 유예 기간을 줍니다. 통상적으로. 그 이후로도 지금 7개월 정도가 시간이 지났거든요. 근데 그 기간 동안도 수도요금 부과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안 되고 제3자가 납부를 하는 경우가 안 생기도록 그런 가이드라인을 한번 챙겨봐 주시죠. 네. 진주시의 공유재산 관리를 두고 불거진 각종 논란들. 유사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유재산 목록과 관련 조례,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SCS 하주입니다. 우주환경 시험시설과 위성개발혁신센터 구축 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최종 통과됐습니다.
이번 적정성 검토 통과에 따라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 규모와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우주환경시험시설과 위성개발혁신센터 조성에는 모두 1,900여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오는 2025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항공국가산단 진주지구와 사천지구에 들어서는 두 시설은 우주환경시험과 위성산업 생태계 조성 지원 등을 맡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핵심 기반 시설입니다. 진주시가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상훈 이사장을 만나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 분양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조규일 시장은 지난 23일 이상훈 공단 이사장을 만나 산단의 일부 부지를 공단에서 매입하고 우주항공 기업 등의 임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으며 이 이사장은 관련 기관과 협의해 부지 매입과 임대 산단 활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2017년 지정된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는 내년 상반기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달부터 하동 군민들은 100원만 되면 농어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 밖에 경남 지역에서도 대중교통비 무료화에 나선 가운데 재정 확보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남경민 기자입니다. 대중교통 활성화와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지난해 100원 버스 제도를 도입한 하동군. 말 그대로 100원만 내면 이용자는 이동 구간에 상관없이 지역 농어촌 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실제 당초 사업 대상이었던 지역 초중고등학생 버스 이용률은 약 16%가량 향상됐습니다. 이달부터는 아예 모든 버스 이용자가 100원 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상자가 확대돼 시행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2일 열린 경남도 시장군수 정책회의에서 대중교통비 무료화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습니다. 민선 8기 경남도 후반기 도정 방향을 도민 행복과 복지로 잡은 만큼 생활에 밀접한 대중교통 분야 지원을 확대하자는 겁니다. 어려운 도민들을 보살피는 그런 정책에 좋은 아이디어나 정책이 있으면 같이 이렇게 의논해서 우리 경남도가 함께 노력해서 우리 도민들의 생활 만족도를 더 높이는. 현재 청소년과 노인 등 교통 취약자를 대상으로 100원 요금제나 무료화에 나선 경남 지역은 서부 경남에선 하동이 유일하고 창원과 김해, 거제와 함안 정도입니다. 여기에 진주와 함양, 거창과 의령 등이 올해와 내년 중 100원 요금제나 무료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경남도가 대중교통비 무료화에 대한 시군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지만 관건은 역시 재정 확보입니다. 버스 업체에 지급해야 할 손실 보전금을 각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만큼 재정 여건에 따라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 이용객을 대상으로 100원 버스를 운영 중인 하동군의 경우 버스 업체 손실 보전금에 연간 약 4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1년에 재정 지원을 한 4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용객들이 더 늘어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까지 감안해서 한 4억 정도로.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대중교통비 감면, 무료화에 나서고 있는 지자체들. 사업이 탄력을 받기 위해선 시군과의 구체적인 협의와 예산 조달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사천시가 항공산업 이중구조 개선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23일 열린 설명회에는 경남도와 고용노동부 진주지청, 사천시와 함께 카이 등 53개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항공산업 이중구조 개선 지원 사업은 125억 원을 투입해 근로자와 기업의 훈련 장려금과 인센티브 등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지원 대상은 카이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협력사 또는 항공우주제조업 분류에 속하는 기업과 해당 업종에 올해 3월 11일 이후 취업한 근로자입니다. 사천시가 영국 판보로 에어쇼에서 해외 우주항공기업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시와 미국 항공우주항공방산 글로벌 공급망 기업 FDH 에어로가 맺은 이번 협약에는 해외 우주항공기업과 사천기업 간 공동과제 발굴, 산업협력 활성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판보로 에어쇼에는 카이 등 국내 우주항공기업 8개사가 참여했습니다. 국립산청호국원이 유엔군 참전의 날을 맞아 찾아가는 특별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유엔군 추모 현충시설 소개 전시물과 전쟁 당시 유엔군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 전시됐습니다.
호구군은 지난 12일부터 23일까지 사천 바다 케이블카 탑승장에서 행사를 진행했으며 오는 31일까지는 진주역 탑승 통행로에서 행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유엔군 참전의 날은 매년 7월 27일로 정부가 6.25 전쟁에 참전한 22개국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지정한 기념일입니다. 남해군이 도시재생 주민 공모사업 2차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남해군은 오는 31일까지 마을 현안 해결, 지역 특성 연관 사업을 제안하는 일반 공모와 환경 개선, 아카이빙, 도시재생 콘텐츠 발굴 등의 전문가 대상 기획 공모로 나눠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남해군은 일반 공모에는 최대 500만 원을, 기획 공모에는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진주와 사천을 연결하는 국도 3호선은 출퇴근 시간이면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고 있습니다. 그만큼 두 도시를 오가는 직장인이 많다는 얘긴데요. 통계청이 도시 간 통근 인구 자료를 발표했는데 진주에서만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사천을 오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강진성 기자입니다. 다른 도시로 출퇴근하는 인구는 얼마나 될까? 동남지방통계청이 지난해 사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동남권 통근 이동자 수를 분석했습니다. 서부 경남은 진주를 거점으로 인근 시군을 오가는 직장인이 많았습니다. 진주시의 그 82.3%가 진주 시내 통근을 하고 있으며 다른 시군으로 통근하는 비율이 17.7%입니다. 다른 시도로 통근하는 인구의 절반은 사천시로 통근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하동군, 산청군, 고성군 순으로 통근 잔수가 많았습니다. 진주는 통근 인구의 유입보다 유출이 많은 지역으로 이는 인근 지역보다 정주 여건이 좋은 진주에서 거주하며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음을 의미합니다. 진주에서 타 지역으로 통근하는 인구는 3만 명. 사천에서 타 지역으로 가는 통근자는 9,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두 도시 간 이동은 눈에 띄게 많았습니다. 진주에서 사천으로 출근하는 인구는 14,000명, 사천에서 진주로 출근하는 인구는 4,000명가량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사천시로 유입되는 통근자는 15,000명. 이 가운데 89%는 진주에서 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입되는 통근자는 사천읍과 사남면에 위치한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천은 카이를 비롯해 한국태양유전, BAT 코리아 등 대규모 사업장이 질비합니다. 협력업체 직원까지 포함하면 엄청난 수의 종사자가 집중돼 있습니다. 대다수 사업장이 진주에서 30분이면 출근이 가능한 거리에 위치합니다. 사천을 대표하는 항공제조업계도 사천 거주자보다 진주 거주자가 더 많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항공산업 종사자들의 한 절반 정도 이상은 진주에서 거주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 결혼하고 이제 가족이 있는 중년층 이상은 교육 환경 때문에 진주를 선호한 것 같고. 한편 진주에서 사천으로 통근하는 평균 시간은 33분, 사천에서 진주로 통근하는 시간은 32분으로 조사됐습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사천시로 출퇴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진주시에서 유입되고 있는데요. 이는 일터와 거주가 확연하게 구분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두 지역 간 정주 환경 격차가 이러한 현상의 주된 이유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사천시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동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주에서 사천으로 향하는 수많은 차들. 출퇴근 시간이면 극심한 교통정체가 자주 빚어지곤 합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모인 산업단지가 조성돼 있는 만큼 직장으로 출퇴근하는 인원들의 차가 주를 이룹니다. 교통체증의 불편함 때문이라도 사천시로 전입하는 것이 편할 법도 하지만 정주 여건으로 인해 진주시 거주를 고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육과 문화, 의료 등 생활 인프라가 사천에 비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애들을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교육 문제가 최고 큰 이유지 않는가 싶습니다. 교육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쇼핑센터가 있기 때문에 문화생활이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천보다는 진주를 선호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교육 분야는 가장 중요한 전출과 전입 사유 중 하나로 꼽힙니다. 실제 두 지역 교육 인프라는 눈에 띄게 대조적인데 운영 중인 대학교만 비교해봐도 그 차이는 확연합니다. 진주시엔 경상국립대를 비롯해 진주교육대학교와 진주보건대,
연암공대 등의 대학교들이 위치해 있지만 반면 사천시엔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학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교육 환경도 큰 차이를 보입니다. 진주 지역 학원은 925곳이지만 사천시는 200여 개에 불과합니다. 두 지역 간 인구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큰 차이입니다. 인구 정책에 관한 사천시의 고심이 깊어지는 이유입니다. 사천시는 이러한 생활 인프라 격차를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로 극복하겠다는 방침, 해당 계획에 맞춰 진행되고 있는 지역 내 주거 단지와 행정 복합타운 조성, 이에 맞춰 교육 분야 활성화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창원대 우주항공 캠퍼스 유치와 과학영재학교 신설, 국제학교 설립 등이 대표적입니다. 주거와 상업, 그다음에 산업이 같이 어우러져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다. 그러면 정주 여건이 가미가 되고 자족 기능을 가지고 교육을 겸비한 문화, 관광까지도 포함된 그런 행정 우주항공 복합도시가 조성될 것이다. 우주항공 복합도시 계획에 기반한 사천시의 정주 여건 개선 의지가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우리가 치킨을 먹고 무심코 버리는 튀김이 연료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지역기업 활력기업 캠페인 네 번째 기업으로 튀김 부스러기를 활용해 바이오 디젤의 원료를 만드는 업체 리너지를 만나보겠습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튀김 부스러기가 일정 온도로 가열된 뒤 압착기를 통과하자 머금고 있던 기름을 끊임없이 토해냅니다. 그냥 버려졌을 경우 1리터를 정화하는데 무려 20만 리터의 물이 필요할 정도로 골칫거리인 폐식용유입니다. 하지만 화석연료의 대체제이자 친환경성으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 디젤의 원료로도 쓰여 잘 수거해 활용할 경우 환경과 수익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튀김업소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을 일일이 개별 추구해서 그걸 100% 자원으로 회수하고 있습니다. 이 계통으로 오랜 시간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생활 속에서 이거 찾아낸 아이디어입니다. 이 업체에서는 매주 10톤 정도의 튀김 부스러기를 수거해 기름과 고체 형태의 연료를 추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상국립대와 고형 연료를 활용한 바인더 소재를 개발하는 등 산학 협력을 통해 튀김 부스러기의 활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관련 시장이 연평균 7%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등 밝은 업계 전망 속에 지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자동차 경유에 포함되는 바이오 디젤 혼합 비율을 현행 4%에서 오는 2030년 8%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남은 과제는 튀김 부스러기를 단순 폐기물로 보는 제도와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진주를 기점으로 그 수거 인프라나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좀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로컬에서 로컬로 번지고 이게 글로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업체는 규제 특례 제도를 활용해 산업계 폐기물 규제 개선을 건의하는 등으로 사업성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함양군 체육회가 주최하고 함양군이 후원하는 제1회 함양 산삼컵 유스 풋볼 페스티벌이 지난 20일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대회엔 전국 각지의 초등부 96개 팀 1,200여 명의 유소년 선수들이 참여한 가운데 연령별로 총 8개 구장에서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함양군은 이번 대회 선수뿐만 아니라 응원을 위해 함양을 방문한 학부모와 관계자들로 인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쌍계자 회주 영담 스님이 하동군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하동군은 지난 23일 쌍계사 회주 영담 스님이 고향사랑기부금 최고액인 500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영담 스님은 지난 5월 열린 차문화 대축전의 사진집을 군수에게 선물했으며 하동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기부를 결심했다고 전했습니다. 수온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이 24일 오후 2시 기준 경남 지역 전 연안에 고수온 예비특보를 발표했습니다.
경남도는 고수원과 적조 피해 대응을 위해 올해 재해보험 가입 지원과 가두리 현대화 사업 등 118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장 예찰을 강화하고 어장별 관리 요령 현장 지도에 나서는 등 피해 최소화에 적극 노력한다는 계획입니다. 키워드로 보는 생활 날씨입니다. 연일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높은 기온으로 불쾌지수가 상당히 높겠는데요. 식중독 지수도 높아서 가정이나 요식업장 모두 재료나 음식물 관리에 철저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오전에는 남해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흐린 하늘 보이다가 오후에는 산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하동 24도, 산청 25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31도에서 34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오후에 서울과 세종, 광주에는 소나기 소식이, 제주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부산은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세종 24도, 광주 26도로 출발하겠고 서울의 한낮 최고기온은 27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오전까지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흐린 하늘 보이겠는데요. 물결은 약간 높게 일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12물, 만조 시각은 오전 11시 46분, 간조 시각은 오후 5시 38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목요일 오전 9시 기준 하늘에 구름 많이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2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여객 운항 정보입니다. 목요일 삼천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는 밤 11시 5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금요일에 종일 비 소식이 들어있고 주말에는 비가 소나기 형태로 내리겠는데요. 한낮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이니 온열 질환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시 맑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